안녕하세요. 헬스헬퍼 찬입니다. 네, 오늘은 바디빌딩과 휘트니스 그리고 운동에 대한 진로 선택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촬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운동을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 PT라는 부분이 그리고 요즘 이렇게 휘트니스가 붐이 일고 그런 PT가 붐이 일고 이랬던 부분들이 어, 그런 몸짱 열풍 그리고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PT를 받고 이런 헬스장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이 PT라고 하면은 주로 바디빌딩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빌딩식의 운동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요즘은 이제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 대한 효과 그리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 그리고 목표하는 바를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로 운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와 그리고 운동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목표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와 맞는지를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조금 설명이 좀 어렵고 그리고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제 영상의 그 설명란에 제가 그 지금 브리핑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것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 나가는 앞으로의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알고서 운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PT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근육의 종류예요. 근육의 종류는 뭐 그냥 근육이다 해가지고 어, 그런 게 아니고 근육도 속근과 그리고 지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적근과 백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적근은 쉽게 말해서 빨간색 근육이에요. 빨간색 근육이고 백근은 하얀색 근육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용되는 그런 게 달라요. 그 부분에서 접근은 지구력이나 심폐력 운동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속근, 백근은 순간적인 근력이나 순발력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백근의 섬유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타입 2A 그리고 타입 2X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타입 2A는 이제 바디빌딩에 많이 사용되는 근비대가 되는 그런 백근 섬유고요. 그 다음에 타입 2X는 파워리프팅이라든지 순간적인 근력을 내는 근섬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근 타입 1, 그러니까 접근 타입 1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이제 쉽게 말해서 빨리 커지지 않고요. 지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강화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강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근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1RM이라고 하는데
한 번 들 수 있는 중량이라고 하죠. 원활에 한 번 들 수 있는 중량의 50% 이하의 그 강도로 운동할 경우에는 지근 섬유, 접근 섬유가 거의 사용이 되고요. 원RM의 50%에서 80%의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속근 타이2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원RM의 80%에서 100%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속근 타이2X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성분들 가볍게 운동하시죠. 그리고 적은 중량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낮으면은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힙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바디웨이트, 내 체중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은 처음에는 근육이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한 번도 운동을 안 했고 그 강도가 자신의 뭐 50에서 80% 정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엉덩이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상 올리고 싶을 때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고 싶을 때에는 어느 정도 더 저항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여자니까 나는 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운동을 그냥 하던 대로 그리고 약한 강도로 하시게 되면은 그 근육은 접근 섬유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접근 섬유는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스타일이에요. 운동 스타일. 그러면 운동의 스타일은 이제 등 척성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등 장성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 속성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근비대의 가장 좋은 거는 등 척성이에요. 등 척성이라는 거 뭐냐면은 힘을 주고 버텨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버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벽을 이렇게 밀어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등 척성이 되는 거예요. 자, 등 장성은 무엇이냐? 등 장성은 근육을 어느 정도 저항을 갖고 근육을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등 장성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등 속성 운동은 뭐냐?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운동을 하는 운동을 등 속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비대에는 어떤 게 좋으냐? 네, 등 척성 운동이 좋습니다. 힘을 주고 버텨주는 운동이죠. 자, 여기에서 등 척성 운동에 가까운 운동이 무엇이냐? 네, 바디빌딩이라는 종목이죠. 바디빌딩을 할 때 어떤 몸 좋으신 분, 바디빌더들이 운동하시는 거 보았을 때 운동 구간이 되게 짧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 구간이 뭐 어깨로 운동할 때도 뭐 이렇게 깔짝 하는데도 몸이 되게 좋죠. 그런 부분에서 등척성 운동에 가깝게 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디빌딩 용어로 고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고립이라는 용어는 그 근육만 계속 근수축을 계속 유지시키고 저항을 계속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운동 구간을 짧게 가지고 가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완할 때도 조금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완할 때 다른 근육들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등척성 운동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근비대의 등척성 운동이 좋고 바디빌딩식 운동 방법이 등척성 운동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등장성 운동이라는 것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 운동인데요. 이때 이제 바디빌딩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바디빌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세퍼레이션과 데피니션을 더할 때 말 그대로 근비대는 근육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의 갈라짐이라든지 근육의 선명도를 더해서 근육의 균형미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신미도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등장성 운동도 바디빌딩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는 근섬유가 좀 다를 뿐이죠. 여기에서 이제 등척성 운동은 속근 타이2A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장성 운동의 바디빌딩에서는 속근 타이2X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리프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속근 타입2X예요. 순간적인 근력을 내는 근섬유에 대한 자극을 주고 근섬유 발달을 시키는 운동이죠. 그런 부분에서 속근 타입2X에 대한 트레이닝을 한 파워리프터와 속근 타입2A를 한 바디빌더, 똑같은 체급에 똑같은 체중에 사람을 보았을 때 바디빌더의 몸이 훨씬 더 좋죠. 예, 그러므로 해서 그런 유의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파워리프터는 근신경을 발달시켜요. 근육을 크게 만드는 목적보다도 근신경의 발달로 말 그대로 더 많은 근섬유를 쓰기 위한 순간적인 그런 근력을 내기 위한 타입2X 근육을 쓴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근순발력이 발달이 되죠. 효과면에서 근순발력이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 속성 운동은 뭐 어떤 것들이 있냐? 네,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뭐 이런 운동이죠. 필라테스는 그냥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필라테스를 하면서 호흡을 하죠. 필라테스는 호흡이 거의 다입니다. 호흡이. 필라테스는 내 코어를 잡는 부분에서 호흡으로 내 코어를 잡으면서 내 몸의 균형성과 내 기능성을 살리는 데 목표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육을 좀 크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필라테스랑 요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운동의 효과가 이제 안 좋은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근지구력이 좋아집니다. 근지구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근섬유는 쉽게 말해서 커지진 않죠. 하지만 내 몸의 코어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과연 전에 이제 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 나가는 게 좋을지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바디빌딩식의 운동법이 있습니다. 바디빌딩식의 운동법에서는 장점은 겉의 근육은 좋아져요. 겉의 근육.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에서는 좀 안 좋은,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머신들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거의 막 기능적인 부분이 바디빌딩 식의 운동법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놀드 시대의 바디빌더 분들의 몸과 그리고 요즘 시대의 프로 바디빌더들의 몸을 비교해 보시면은 과거의 아놀드 시절의 몸은 되게 심미적으로 균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몸이 예쁩니다. 근데 요즘의 바디빌더들은 엄청 크지요. 근육도 크고 막 근육이 큰 사람들이 우승하게 되지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머신의 발달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머신을 쓰게 되면은 내가 코어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주동근과 기랑근 그리고 협응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주동근은 말 그대로 운동을 할 때 목표하는 타겟하는 근육이에요. 기랑근은 타겟하는 근육에 반대되는 근육입니다. 가슴 근육하면 등 근육이 있는 거죠. 자, 상완 이두근 하면은 삼두근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기량되는 반대되는 근육이고요. 협응근은 그런 운동 수행을 하는데 도와주는 근육입니다. 협응근 또는 안정근이라고 하죠. 코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숄더 프레스를 할 때에 어깨가 주동근이고 삼두가 협응근이고 전완근이 협응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신을 이용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밀고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근육은 발달이 되고 운동이 돼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디 빌딩식의 운동법이 일단은 첫 번째적으로 운동 구간이 짧습니다. 운동 구간을 짧게 만들어요. 막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하는데 이렇게 짧게 운동을 하면서 자극과 고립과 그리고 펌핑, 최대 펌핑에 대한 목표로 고중량, 점진적 과부하를 시켜서 무게를 과부하시켜서 운동을 하죠. 그러므로 해서 운동 구간이 짧아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운동을 했다 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나중에 움직임도 이만큼 구간에서밖에 제 힘을 그리고 제대로 힘을 스트렝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동근과 기랑근과 협응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짐으로 해서 체형이 그냥 틀어진 채로 체형이 안 좋은 채로 그대로 근육이 붙어요. 그대로 근육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체형이 개선되거나 체형이 좋아지는 부분이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근육이 점점 커지면 그만큼 근육 뭉침도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많이 당기고 많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체스트 프레스를 해요. 가슴 근육 운동에서 앞으로 미는 운동인데 체스트 프레스를 막 합니다. 근데 고중량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깨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면서 그 구간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겁게. 근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거워질수록 어깨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운동하시는 영상들을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상부 승모근을 기랑근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긴장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앞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대시대의 바디빌더들의 70% 이상이 라운드 숄더와 구분 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응근이라든지 기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고 운동 구간도 짧게 함으로 해서 어떤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생활 패턴, 보행 패턴 그런 부분들이 다 짧아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스트 프레스를 할 때 이런 뭐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나요? 안 하죠. 하지만 여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동작을 하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실생활에서 내 아이의 움직임도 여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생활은 이렇게도 뻗고 생활은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바디빌딩식의 운동법은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급박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빌딩식으로 이렇게 짧게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매달렸어요. 그러면은 한 손으로 예를 들어서 매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운동 되게 많이 한 바디빌더예요. 여기서 팔을 들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바디빌더가? 네, 올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 운동 구간은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운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겉보기에는 되게 멋있고 그리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런 하이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과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몸이 좋은 바디빌더들, 그리고 근육이 큰 바디빌더들의 그 보행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걷는 모습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은 상당히 뒤뚱뒤뚱, 그리고 상당히 구간도 짧고 보행 패턴도 짧고 움직임도 짧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영상과 지금 영상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영상과 앞으로의 저의 트레이닝에 대한 포인트는요.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에 대한 부분을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주동근과 그리고 기랑근, 협응근에 대한 개념을 잡아서 그렇게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근육에 대한 인지를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몸에 대해서 이해를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근육의 최대 가동 범위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과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그런 방향과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물론 유튜브마다 영상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영상과 저와 이 트레이닝 하는 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트레이닝과 운동법에 대해서 장점은 무엇이냐? 네, 일단은 근육에 대해서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좋은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체형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운동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은 이 몸은 그대로만 있죠. 하지만 가동 범위를 최대로 만들어서 수축하고, 최대로 만들어서 수축하고, 최대로 만들어서 수축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굽었던 체형들이 조금씩 바른 자세로 잡아질 수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는 거죠. 체형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동근, 기랑근, 협응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한 가지 근육만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근육들이 사용되고 보상작용과 상호작용으로 우리 몸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데에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주동근, 그리고 기랑근, 협응근에 대한 그런 인지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의 트레이닝 방법과 저가 운동을 진행하는 이런 방향에서 근육의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 여기에서 코어를 잡아야겠죠. 내 중심을 잡아주고 내 중심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를 진행함으로 해서 이렇게 뼈가 틀어지고 체형이 틀어지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내가 계속 봤어요. 그러면은 목이 계속 앞으로 나가죠. 여기서 수축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선 이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면은 몸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어떤 거부터 문제였을까요? 네, 근육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짧아져 있던 근육을 이제 계속 이완시켜줍니다. 계속 이완시켜줘요. 그리고 여기 늘어나 있던 근육을 이렇게 계속 수축시켜줘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기 근육들이 풀리고, 그리고 여기 근육들이 강화되고 하면서 점점 조금씩 나의 뼈의 모양도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체형에 대한 개선, 그리고 바른 자세, 그리고 척추에 대한 정렬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왜냐? 저 역시도
지난 세월 동안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몸을 쉐이프 하는데 말 그대로 체지방을 커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칼로리 싸움이에요. 자, 저는 머슬 마인 커넥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머리를 쓰는 게 칼로리 소비가 높을까요? 몸을 쓰는 게 칼로리 소모가 높을까요? 네, 머리를 쓰는 게 칼로리 소모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운동 방법은 머리를 쓰고 몸도 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근신경도 발달이 되고 신경 뉴런도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서 또 칼로리 소모도 높다라는 거죠. 비록 가벼운 중량으로 적은 중량으로 하더라도 머슬마인 커넥션을 계속 유도하고 머슬마인 커넥션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렇게 무겁게 운동하지 않아도 몸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좋아지고 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점진적 과부하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점진적 과부하는 무게로만 점진적 과부하는 게 아니라 세트 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줄여서 점진적 과부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만약 이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한 세트에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세트를 하는데 그거를 스탠딩 바벨 컬을 하고 덤벨 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진적 과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진적 과부하를 굳이 무게로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그런 트레이닝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상과 저의 영상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싶다, 내가 운동의 효과를 어떻게 얻고 싶다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생활하는데 체력을 좀 기르고 몸이 불편한 게 없었으면 좋겠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불편한 데가 있어요. 내가 요통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목이 좀 결리거나 어깨가 결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운동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내가 어떤 그 더 중장기적인 내가 이 운동을 지속을 했을 때 어떤 목표와 어떤 거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만들고 싶으면 바디빌딩식으로 운동하시면 돼요. 하지만 단점은 바디빌딩식으로 운동하면 움직임이 안 좋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바디빌딩식도 운동하고 말 그대로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에 대한 운동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한 가지에 국한돼서 운동하는 건 좋지 않죠. 음식도 여러 가지로 먹어야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운동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어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제 영상 보시면서 설명의 란에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보랑 이 지식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운동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것들이나 그리고 나의 운동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메일이나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긴 영상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